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지금 북한제 추정 포탄 쏘다 폭발로 사망한 러시아 병사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보셨듯 북한과 러시아는 중국이 견제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군사적 밀착을 강화하고 있지만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사고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대량으로 보낸 포탄의 불량품이 너무 많다는데, 최근 러시아 군인들이 북한제로 추정되는 포탄을 쏘다 폭발 사고를 당해 사망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러시아 S-60 대공포에 앉은 병사가 방아쇠를 당기자 폭발과 함께 화염으로 휩싸입니다. 옆에 있던 2명의 병사까지 3명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대공포에는 57mm 포탄이 장전돼 있었는데,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공급받은 불량탄이 문제가 됐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옛 공산권의 대표적 대공포였던 S-60은 1970년대 제트 엔진을 단 미 공군 전투기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퇴역했고 포탄 생산도 중단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무기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는 창고에 방치됐던 S-60 대공포를 다시 꺼내 육상 공격용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포탄은 북한에서 공급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불량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러시아는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포탄 수입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포탄은 온도와 습도가 일정한 곳에서 보관해야 품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낙후된 북한으로부터 포탄을 공급받는다는 건 그만큼 러시아 전쟁 상황이 열악하다는 북한은 북러 조약 후속 조치로 어제 김일성군 사종합대학 총장을 비롯한 군사교육단 간부들을 러시아로 대거 파견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파병 움직임을 비롯한 군사협력 확대 기류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북한에서 들여온 포탄의 품질 문제 때문에 전선에서 어려움 겪고 있다는 외신 보도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정은 과 블라디미르 푸틴 간 나쁜 거래의 핵심 고리인 북한산 포탄의 불량률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은 물론 북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우크라이나 군사매체인 디펜스 엑스프레스는 러시아군이 사용 중인 북한산 NDT-3 152mm 포탄 5발을 해체해 분석한 사진을 공개했다. 포신 내부의 구리 분말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전선등 부품이 누락됐고, 충전된 화약의 색상도 들쭉날쭉해 연소 강도가 일정치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매체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원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북한이 쏜 포탄의 정상 탄착 비율은 30-40%에 불과했고, 탄착한 포탄 중에 불발탄의 비중도 상당히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포탄은 저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품질이 떨어진다며, 북한이 선입선출 방식으로 치장물자를 러시아로 보냈다면 포탄의 불량률은 북러 양국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계획 달성과 성과를 중시하는 북한 산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란 지적도 있다.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가 3년 넘게 이어지면서 내부 자원의 고갈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출을 위한 포탄 생산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품질까지 챙기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군 소식통은 첨단 기술과 경제성을 중시하는 서방 국가와 달리 공산권에서 생산한 무기체계의 경우 불량률이 높은 측면이 있다며, 당에서 하달된 물량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생산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반면 북한의 무기 수준을 너무 깎아내려선 곤란하다는 분석도 동시에 나온다. 북한군은 매년 상당한 규모로 포사격 훈련을 진행하는데, 포탄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당국이 이미 수정했을 가능성이 크고, 한미 정보자산을 통해서도 불량 포탄의 특징이 식별됐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포탄의 품질 문제가 불거진 와중에도 10차 북러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양국 간 협력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또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는 전장에선 주요 무기체계의 오작동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전직 군 관계자는 전장에서 임계치에 가까운 수준으로 장비를 운용할 경우 그만큼 기능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러시아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한 심리전의 일환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미 일과 같이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관계와 달리 서로의 필요와 편의에 의해 의기투합한 북러 간 밀착의 본질적인 한계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애초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소비에트 연방의 옛 정보기관 KGB 출신으로 노회한 정치인인 푸틴이 포탄을 받은 대가로 김정은이 원하는 핵미사일 관련 핵심 기술을 넘겨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정대진 원조 한라대 교수는 북러는 단기적인 밀월 관계로 규정할 수 있다며 김정은 입장에선 재래식 무기를 수출해 군 현대화와 우주 개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를 가졌고 푸틴도 당장 필요한 포탄을 조달하기 위해 김정은과 손을 잡았지만 출구 전략을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당장에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협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러시아는 올레그 코제미아코 연해주 주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연해주 대표단을 지난 11일 평양에 파견해 윤정호 북한 대외경제상 등과 농업경제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한편 코제미아코 주지사는 이날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서 대표단 프로그램은 연해주와 북한 간 인도주의적 관계 발전을 위한 많은 회의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북한 대표단이 이번 주말 양측 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해주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벌써 2년 1개월 되었습니다. 원래 러시아 군대는 우크라이나 군대보다 병력이 훨씬 많습니다. 전쟁 초반 러시아는 몇 주 이내에 우크라이나를 제압하고 그곳에 친러시아 위성 정권을 세울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군대는 생각보다 잘 싸웠고 이 전쟁은 제1차 세계대전과 비슷한 참호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100년 전에도 지금도 참호 전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포병 및 포탄일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세계 강대국들은 세계 어디서나 대규모 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선 무기 생산, 특히 포탄과 같은 구식 무기의 생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 때문에 러시아는 지금 포탄이 모자라서 해외에서 포탄을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러시아와 관계가 나쁘지 않고 필요한 만큼 대구경 포탄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이 포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말로는 러시아를 지지한다고 하지만 러시아와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 입장에서 미국과 유럽 국가와의 무역은 러시아와의 무역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러시아로 포탄을 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결국 러시아로 포탄 수출이 가능한 나라는 북한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포탄 거래 규모는 러시아 측도 북한 측도 극비에 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성사진의 분석을 통해 어느 정도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데요. 북한이 러시아로 수출할 수 있는 포탄은 최소 100만 개, 최대 300만 개로 추정됩니다. 포탄을 국제시장 가격보다 훨씬 싸게 판다고 해도 북한은 수십억 달러를 쉽게 벌 수 있는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 돈은 갑자기 생긴 큰 수입입니다. 그 수입 중 일부는 무기 개발이나 특권 계층의 소비로 낭비되겠지만 일반 평백성들도 얻을 게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록 무기 무역으로 얻은 돈이라도 북한 주민 생활이 어느 정도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포탄 무역은 한계가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생산한 지 오래된 포탄을 러시아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창고에서 이러한 포탄이 많다고 해도 이 포탄들은 조만간 바닥을 드러낼 것입니다. 물론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참호 전쟁에서 싸울 때 포탄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아마 북한의 포탄 생산을 후원하고 북한이 새로 만든 포탄을 더 많이 수입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의 생산 능력이 그리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창고에 있는 포탄을 다 팔아버린 다음에는 수출 규모도 작아질 것이며 포탄 수출로 버는 돈도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 러시아는 북한에서 포탄 수입을 멈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 북한이 갑자기 벌게 된 큰 돈은 사실상 복권에 당첨된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나쁜 것이 아닙니다만 많은 사람의 경험이 잘 보여주듯이 복권으로 돈을 많이 얻은 사람 대부분은 이렇게 갑자기 생긴 큰 돈을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번 돈을 잘 투자해서 장기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돈을 어떤 필요 없는 건물이나 동상을 만드는 데 낭비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몇 년 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